살을 빼려고 러닝 시작했는데 5분도 못 뛰고 숨이 차서 포기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면 매일 뛰는데 무릎만 아프고 기록은 그대로여서 속상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둘 다 같은 문제입니다. 빨리 뛰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천천히 뛰어도 된다는 걸 모르고 오버페이스로 뛰다가 부상당해서 한동안 러닝을 못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우 조깅을 알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걷는 속도로 뛰어도 지방은 2배 더 빠르게 태울 수 있습니다. 정말 느리게 뛰어도 운동이 될까 싶어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30년 이상 연구한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여 슬로우 조깅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없거나 전문적인 내용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느리게 뛰는데도 걷기보다 2배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과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고 빨리 뛰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했는데 살이 안 빠져서 속상하신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살은 빠졌었는데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신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슬로우 조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느리게 뛰면서도 살을 뺄 수 있고 요요 현상도 오지 않습니다. 슬로우 조깅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례는 아주 많은데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개그우먼 정주리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슬로우 조깅을 통해 2개월 만에 9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유튜버 심으뜨님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걷는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데 다이어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슬로우 조깅을 추천했습니다. 30분 슬로우 조깅을 하면 30분 걷기를 한 사람보다 운동 효과가 2배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슬로우 조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슬로우 조깅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일본 후쿠오카 대학의 다나카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슬로우 조깅은 시속 6에서 7km보다 느린 속도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느린 것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 빠르게 걷는 속도가 시속 6km 정도니까 걷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느린 속도입니다. 페이스로 환산하면 1km를 가는데 8분 30초에서 10분 이상 걸립니다. 러너분들이라면 이거 엄청 느린데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엄청 느리게 달리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핵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게 조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둘째, 달리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웃으면서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운동이야? 운동 효과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슬로우 조깅의 핵심입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하니까 효과가 엄청난 거죠.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걷기와 슬로우 조깅의 칼로리 소모량은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체중 80kg인 사람이 4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걷기를 한 사람은 약 160kcal를 소모했는데 슬로우 조깅을 한 사람은 그 2배가 넘는 360kcal를 소모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는데 슬로우 조깅은 걷기에 2배 이상 칼로리를 태운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핵심은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걷기는 항상 한 발이 땅에 닿아 있지만 조깅은 양쪽 발이 모두 공중에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점프 동작이 반복되면서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코어 근육, 둔근, 이 모든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체감 피로도는 걷기와 비슷한데 실제 에너지 소비는 훨씬 크다는 거죠. 다이어트 관점에서 이보다 효율적인 운동은 없습니다. 시속 3km, 그러니까 마트에서 장 보면서 카트 밀고 가는 속도로 조깅을 해도 슬로우 조깅의 효과는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요요 현상이죠. 왜 요요 현상이 생길까요?
다이어트 하면서 지방과 함께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비교 연구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식이 조절만 했는데 체중은 감소했지만 근육량도 같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도 하락하여 요요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식이 조절을 하면서 슬로우 조깅도 같이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감소는 물론 체지방 감소, 허벅지 근육 단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는 이미 다 잘 아실 테고 허벅지 근육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근력 강화, 기초 대사량 증가, 무릎에 가는 충격 흡수, 관절염 예방과 통증 감소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 이겁니다. 슬로우 조깅을 하면 살은 빠지는데 근육은 오히려 늘어나고 심폐지구력까지 좋아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걷기는 주로 하체만 사용하는 운동이지만 조깅은 점프 동작이 포함되면서 허벅지와 둔근, 코어 근육 및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거죠. 마른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슬로우 조깅을 뛰어봤는데 이렇게 뛰면 3시간도 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딱 15분만 뛰었는데도 영하 3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몸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복에 러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도 가볍고 편안한 데다 평소보다 약 20% 정도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해서 가끔 식사 시간이 애매한 경우 공복 러닝을 합니다. 그런데 공복 러닝이 사람마다 안 맞을 수도 있으니 한두 번 시도해 보시고 안 맞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다이어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키 175cm에 몸무게가 83kg 정도였는데 일주일에 3회 러닝으로 3개월에 75kg까지 약 8kg 정도를 뺐었습니다. 헬스, 수영과 같은 다른 운동을 했을 때는 살이 안 빠지고 잘 먹어서 오히려 살이 쪘었는데 러닝을 통해서 요요 현상 없이 살을 뺐었고 지금은 80kg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는 체중 감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하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가 힘들지 않은 강도에서 나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논문을 쓴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나카 교수는 슬로우 조깅의 창시자라 불리며 일본 후쿠오카 대학 교수로 30년 이상을 슬로우 조깅 및 저강도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분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46세에 달성한 마라톤 기록은 3시간 30분입니다. 페이스로 환산하면 약 5분 정도인데 5분 페이스도 상당히 빠른 페이스입니다. 그런데 다나카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로우 조깅 중심의 훈련과 적당한 식이 조절을 병행했고 50세에는 2시간 38분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4년 만에 무려 52분이나 단축된 거예요. 러닝 페이스로 계산해보면 약 3분 44초입니다. 풀 마라톤을 3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서브3라고 하는데 아마추어 마라토너에게는 꿈의 기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기록인지는 러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50세 나이에 서브3.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나카 교수가 70세였을 때 VO2 max가 20대 평균 수준이라는 겁니다. VO2 max는 심폐지구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 몸의 심폐지구력 엔진 최대 출력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숫자가 높을수록 오래,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나카 교수는 70대의 고령에서도 20대의 심폐지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슬로우 조깅 덕분에 70세에도 젊은이만큼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가 빠르게를 이긴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혹시 이미 달리기를 하고 계신 러너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는 기록이 중요한데 느리게 뛰면 기록이 안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운동선수들에게도 슬로우 조깅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체중 3%의 감량만으로도 기록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러너가 2kg만 빼도
같은 근력 유지, 더 가벼운 몸,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기록이 단축됩니다. 또한 슬로우 조깅은 회복 러닝으로도 완벽합니다. 고강도 훈련 다음 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혈류순환 촉진, 젖산 제거, 근육 회복,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냥 빠르게만 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슬로우 조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에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속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시속 3에서 5km, 정말 천천히 시작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 가능한 속도면 됩니다. 저는 7분대 정도면 대화를 하면서 달릴 수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세요.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보다 느리게 달려도 괜찮습니다. 마트에서 카트 끌고 가는 정도, 강아지 산책시키는 정도로 달려도 충분합니다. 2. 포어풋 착지.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 앞부분으로 먼저 착지하세요. 보폭을 아주 좁게 1초에 3걸음 정도 톡톡 튀듯이 가볍게 뛰세요. 3. 자세. 시선은 정면, 턱은 살짝 당기고 허리는 곧게,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달리면 됩니다. 4. 시간. 처음에는 5분, 일주일 후에는 10분, 2주일 후에는 15분, 한 달 후에는 30분, 이렇게 달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달리지 마세요. 내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게 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 정도로 달리시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30분 정도 달리시면 됩니다. 30분을 어떻게 뛰어?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달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천천히 뛰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30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3,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니까요. 혹시 일주일에 3번 못 뛰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슬로우 조깅의 이론과 방법입니다. 이제 이론적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도 진짜 좋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셨나요? 저도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느리게 뛰어봤습니다. 슬로우 조깅에 대한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뛰어도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8분 20초 페이스로 뛰었는데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 빠르게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숨도 안 차더라고요. 이렇게 뛰면 3시간도 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딱 15분만 뛰었는데도 영하 3도의 쌀쌀한 날씨에 땀이 나더라고요. 슬로우 조깅을 뛴 다음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정말 느리게 뛰어도 운동이 되는구나. 주변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요. 아마도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거예요. 러닝 복장 잘 갖춰 입고 걷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느리게 뛰고 있으면 남들 시선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써본 3가지 팁 드릴게요. 1. 러닝복 잘 갖춰 입지 마세요. 그냥 동네 산책하는 옷차림에 운동하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빨리 뛸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아, 그냥 건강관리 하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해요. 러너인데 왜 저렇게 느려? 라는 시선은 안 받으실 거예요. 2. 사람 없을 때 뛰세요. 새벽이나 밤,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 공원 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은커녕 존재 자체를 못 느낍니다. 3.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세요. 느리게 뛸 거라 러닝캡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 쓰던 모자에 마스크 조합이면 충분합니다. 얼굴을 가려주는 페이스 마스크까지 쓰면 완벽하죠. 이 3가지만 적용하면 다른 사람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 3. 금방 지루해질 것 같아요.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음악을 들으면서 뛰세요. 저도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뛰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여기서 꿀팁 하나. 느린 음악 위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세요. 빠르고 신나는 음악을 듣게 되면 비트에 맞춰 무의식 중에 빨리 뛰게 돼요. 그러면 슬로우 조깅이 아니죠.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귀찮으시면 라디오 추천합니다. 음악도 나오고 이야기도 들리니까 더 재밌어요. 단 라디오는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모르니까 빠른 노래가 나와도 의식적으로 천천히 뛰셔야 합니다.
슬로우 조깅을 뛰기 전에는 효과에 의심이 좀 있었는데 슬로우 조깅을 뛴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정말 느리게 뛰어도 운동이 되는구나 였습니다. 물론 슬로우 조깅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반론도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의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그냥 걷는 게 낫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걷기와 조깅은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걷기는 항상 한쪽 발이 땅에 닿아 있지만 조깅은 양쪽 발이 모두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점프 동작이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걷기보다 슬로우 조깅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2. 칼로리 2배라는데 같은 30분이면 고강도로 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효율만 따지자면 맞는 말입니다. 고강도로 달리게 되면 칼로리 소모는 더 큽니다. 하지만 그걸 일주일에 3번씩 1년 이상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고강도 훈련을 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하는데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러닝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커집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수록 결국 달리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뛰어도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달리기를 포함한 운동의 진짜 적은 운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강도는 효율적이지만 지속 불가능해요. 슬로우 조깅은 느리지만 평생 할 수 있어요. 10년 후 누가 더 건강할까요? 반론 3. 마라톤 기력이 좋아지려면 스피드 훈련, 인터벌 훈련이 필수 아닌가요? 러너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엘리트 마라토너의 훈련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1972년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프랭크 쇼터의 주간 훈련량 분석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훈련의 97%가 슬로우 조깅이었습니다. 고강도 훈련은 단 3%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슬로우 조깅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초 체력을 슬로우 조깅으로 쌓고 그 위에 스피드 훈련을 얻는 거예요.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엘리트 러너들도 대부분의 훈련을 쉬운 강도로 한다고 합니다. 고강도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러닝 초보자인 경우 100% 슬로우 조깅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부상 없이 기초 체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중급자인 경우 슬로우 조깅 80%, 템포 인터벌 20% 비율로 달리시면 안전하게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급자인 경우 슬로우 조깅 70에서 80%, 고강도 훈련 20에서 30% 비율로 달리시면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레벨이든 슬로우 조깅은 기본입니다. 빠르게 뛰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천천히 뛰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걷기의 2배 칼로리 소모,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 심혈관 질환 예방, 무릎 부담 최소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저도 직접 체험해보면서 슬로우 조깅이 왜 좋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조깅에 대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고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남은 건 딱 하나, 실행. 내일 아침 5분만 뛰어보세요. 천천히 웃으면서요. 그 5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